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이고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EM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영상에 대해서 엑시트했다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던 것 뿐이지, 저는 제가 영상을 종료하는 시점은 해당 종목이 역사상 최고점에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물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 플러스가 한동안 3,000원대 후반에서 횡보를 좀 했죠. 그래서 이평선들이 많이 달라붙었고, 그리고 5월 초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한 10% 조금 안 되게 상승한 수준입니다. 일단 EM 플러스 이 최근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 자율협력 주행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 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약 101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자체 개발한 그래핀 기반 슈퍼커패시터 축전지가 탑재된 친환경 자율주행 야드 트랙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핀 기반의 축전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팩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EM 플러스가 선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5월 6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요. 4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다만 여기서는 토탈 소프트뱅크와 SMH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 이 추가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은 토탈 소프트 내에서 이제 이제 합쳐서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이 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컨소 구성 추진, EM 플러스 토탈 소프트뱅크 컨소 구성 추진, 자율주행 전기 야드 트랙터 개발 착수. 그래서 일단은 과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몰랐을까?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소프트뱅크 컨소시엄 안에 EM 플러스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왜 기사가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내용. 왜냐면은 보도자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입이라고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몰랐나?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국에 어떤 특정 주체가 매수가 들어오는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계속 기타 법인이 그런 이 종목의 가격을 이끌었습니다. 4월 달에 한번 이제 크게 털고 나서 한 3, 4분할에서 털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 굵직굵직한 금액만 보면 약 36만 주 정도, 여기서부터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36만 주, 그 다음에 여기 7만 주 더 했기 때문에 한 43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5월 6일에 한 1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매도를 한 건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금액이 사실 종가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했어요. 4,150원. 근데 과거에 매수했던 금액들을 보면 3,000원대 후반입니다. 다 3,000원대 후반이고, 아마 이날 하루만 4,200원인 것 같은데 5만 주.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익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의심은 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 금융이 어딘지는 아직 뉴스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이 기타 금융의 이 지속적인 매도도 사실은 그럼 이 물량을 지금 누가 받아가고 있느냐? 결국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기타 금융이 그냥 매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대부분의 물량들을 다 개인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인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기타 법인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외국인이 이끌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 상황이긴 한데요. 뭐 현재 EM 플러스에 대한 뭐 내용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뭐 첫 번째로 뭐 그 강소 FC 그 강목 리튬 그 리튬 쪽 그 배터리 그 2차 전기, 2차 전지 쪽 그 전기차 중국 쪽 진출에 대한 부분.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섹터가 아니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모든 섹터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걸로 주가 반등하기는 단기간에는 어렵다. 왜냐면은 뭐 투자는 투자고요.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어떻든 시세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니켈 광산, 이 부분도 5월 중순 5월에 필리핀 선거 끝나고 나서 실제 채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채굴이 돼서 그거를 중국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어떤 공시 쪽이나 뉴스가 나와줘야만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 쪽 그 개발하고 있는 그래핀 기반의 배터리가 축전지가 좀 사업적으로 좀 펼쳐져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온 뉴스이긴 하나 사실은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총 금액은 537억 원인데요. 뭐 뉴스에 나온 걸로는 101억 원이 EM 플러스에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 약 3년간 진행이 됩니다. 네.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n분의 1로 해도 한 1년에 30억 정도 수준이겠죠. 이 뉴스를 종합해 본다면. 그래서 요것도 투자 금액인 거지, 그 지원 금액인 거지, 이게 매출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이 완료가 되고 2024년이 완료가 되면 25년 후부터 뭔가 새롭게 될 텐데, 이게 지금 하려는 이유가 보시면은 어떤 물류 쪽 어떤 자동화가 안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 네, 물류 처리 과정을 자동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 기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한다라는 거고요. 25년도에는 사실은 물류가 여전히 많을지 아니면은 뭐 공급망이 축소돼서 널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동화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의 그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당장 하는 거면 몰라도 24년까지 어떤 기술 개발을 착수하고 25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머나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상승에는 단기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EM 플러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뉴스들을 현재 갖고 있고, 그럼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기준 볼리ن저 밴드 상단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요 위치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모여 있는 위치. 자, 이때도 모였고요. 그 다음에 요때도 모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추세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홀짝이죠. 네.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왜냐면 지금 현재 해외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주봉으로 좀 보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량 없이 반등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사실은 올라간다고 한들 한 4,400원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로 큰 어떤 재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5,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때 모습은 쌍용차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전기차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4,400원, 현재 상황에서 한 10% 정도 수준까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4,40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익절을 하셔서 시드를 다시 확보하신 후에 단기 급등에 따른 다시 하락이 되면 그때 좀 다시 좀 줍줍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EM 플러스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는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EM 플러스를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제가 왜 한 가지 좀 애매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12전환 3,300원짜리가 5월 6일이면은 5월 4일부터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했던 거죠. 이게 시비 물량들을 조금 안전하게 좀 뱉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뉴스를 좀 뒤늦게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게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뭐 스탠다드 그래핀 가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그래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연계해서 현재 지금 축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뭐 이 어떤 기술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또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금주 오랜만에 영상 올렸고요.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